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라는군요. 이 말은 과연 어떤 극한의 고통 속에서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아가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된 경이로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생존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지는 참혹한 지옥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인간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마주할 고난을 헤쳐나갈 귀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나치 독일의 잔혹한 유대인 박해 속에서 한 정신과 의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끌려가던 참혹한 여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개인의 소유가 송두리째 강탈당하며 상상조차 어려운 극한의 절망 속으로 내던져지는 그 과정을 생생히 그려내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누구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던 따뜻한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진료실은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희망의 공간이었고요. 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는 이 모든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별과 제약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폭력으로 변해갔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점점 더 심해지는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과 원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원고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통찰이 담긴 그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942년 그와 그의 아내, 부모님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로 향하는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짐짝처럼 밀어넣어진 열차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하는 유대인 가족들의 불안에 찬 눈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죠.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 안,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소였죠.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무자비한 강제 분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강제 노동을 위해,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곧장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분류되었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는 그렇게 눈물과 절규 속에 흩어져 버렸죠.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은 짓밟혔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와 소지품은 물론 머리카락까지 모조리 빼앗기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지는 비인간적인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숫자가 새겨졌죠.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그저 수용소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 위로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과 차가운 감시탑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죄수들의 그림자는 그곳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박탈된 지옥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 극한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죄수였지만 프랭클 박사의 정신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오히려 더욱 예리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와 함께 이곳에 갇힌 동료 수감자들의 모습을 날마다 면밀히 관찰했죠. 어떤 이들은 영혼까지 황폐해져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내면의 빛을 간직하고 있더군요. 같은 조건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토록이나 극명하게 갈렸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대비 앞에서 프랭클 박사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고통을 견디는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라는 굳건한 버팀목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비록 육체는 쇠약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내면 깊숙이 간직한 그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미완성으로 남겨진 연구, 혹은 세상에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건 말이죠. 이처럼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프랭클 박사 자신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정신과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통받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물론 발각되면 즉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몰래 동료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 내면에 잠들어 있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지친 이에게 가족과의 재회를 상상하게 했고 때로는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지금은 처참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지 혹은 과거에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되짚어보며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주었죠. 이것이 바로 훗날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시초가 된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비밀스러운 치료 행위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스스로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래의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이 끝나면 자신이 겪은 이 극한의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세상에 알리는 강연을 하고 책을 쓸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행위는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자유였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박탈당하더라도 내면의 반응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그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스스로를 지탱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를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그의 내면의 평화롭고 단단한 표정은 그가 얼마나 깊은 통찰과 의미를 발견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의미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점차 선명한 실체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불꽃은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프랭클 박사의 조용한 격려와 의미 부여는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행위, 즉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고 희망을 나누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절망의 심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누는 그의 여정은 비극적인 수용소의 현실 속에서 기적 같은 빛으로 피어나고 있었죠. 수용소 안에서 피어난 그 기적 같은 빛은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알리는 해방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자유는 모두가 예상했던 환희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과 혼란이 프랭클 박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료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의 넓은 세상 앞에 오히려 갈 곳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에게 해방은 단순히 족쇄를 푸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기반이 허물어진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던 거죠.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프랭클 박사는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극적인 경험과 그 안에서 발견했던 의미의 중요성을 결코 잊을 수 없었죠. 그에게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끔찍한 경험이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개인적인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폐허 속에서 다시 펜을 잡고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는 강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창시했는데 이를 바로 로고테라피라고 부릅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려는 의지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본다는 점에서 여타의 심리 이론과는 확연히 달랐죠. 즉, 인간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를 역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고 테라피의 핵심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아우슈비츠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 존엄성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 삶의 목적을 탐구하는 철학적 성찰의 결정체였습니다. 출간 직후 이 작은 책은 전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들며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국경과 시대를 넘어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삶의 방향을 잃었던 이들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이다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고난 그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인류 보편의 지혜를 제시했죠. 그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경험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한 사상으로 꽃피울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는 것을 넘어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내면의 힘을 찾고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울림을 주죠. 그의 메시지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깨달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